어제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매일같이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이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기사로 먼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엔 김건희 씨 논문 논란. 지금 범여권에서 맹폭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논문인데요. 영문 초록에서 회원 유지. 이게 굉장히 회자가 됐죠. 이게. 이 표현이요. 멤버 유지로 표기했다. 이낙연 입에 올리기도 민망.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어제 어떤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는데 대학에서 학술적 판단을 하겠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기사를 복제한 저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319개 낱말 중 87.8%인 280개 낱말이 기사의 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학술 논문의 기본인 참고문헌 정리가 세 논문 모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논문들에는 제목과 부제에서부터 비문이 등장하고 본문에서도 수많은 비문과 함께 맥락이 맞지 않는 설명이 굳이 기수로 나옵니다. 학술지 게재와 박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의 수준으로는 함량 미달이며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엉터리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문들이 KCI 등재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당 논문들이 게재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H컬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사와 감사로 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그 논문은 자신이 속해 있던, 자신이 이사로 있던 이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논문 형태로 탈바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떤 단체와 이런 개인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자, 논문 관련해서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죠.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관련된 사안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재욱 전 국장님. 일단 이 논문건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보에 타격을 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 타격을 어느 정도 주느냐의 문제겠죠. 그 강도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강도가 이제 결론이 나봐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그 표절이다라는 것들이 확정이 된다면 어쨌든 영부인이 되실 분이니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도덕적인 상처를 입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항상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서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분들에 대해서만 비난할 게 아니고 지도 교수분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심사하는 교수분이 분명히 계시죠. 당연히 있죠. 그럼 근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혹은 정치인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 땄는데 다 무슨 표절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 지도 교수들은 뭐 하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학계에서 이런 분들 만약에 이게 논문 표절 문제가 생기면 그 지도 교수가 누구였는지를 밝혀서 그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학 교수님, 대학에 계시니까 논문 지도도 하고 심사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도교수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본인이 쓴 논문이 표절이다 아니다. 이건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당이 왜 이렇게 맹폭을 하느냐.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문제와 비교적인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거기도 딸, 아들 이렇게 인턴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샅샅이 그렇죠. 조사도 하고 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비추어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맹렬한 비판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게 일종의 내로남불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거 학교에서 부족하면 이거 뭐 수사라도 조사라도 요청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분인데 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거를 비춰본다면 근데 지금 아주 나몰라라 제3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이 뭐 멤버십 유지다. 이게 리텐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은 이 표현이 등장한 거는 학위 논문은 아니고요. 다른 논문에서 나온 그렇죠. 거죠. 어떤 논문이든 예. 사실 저런 것들은 다 걸러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들이 심사위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게 잡히지 그것도 안 않았나요? 나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그것이고 어쨌든 예. 저는 논문 내용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저런 형태의 논문이 박사학위 또는 뭐 다른 이 저널에 게재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좀 들어왔어요. 여기 좀 속보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입니다. 12일부터 2주간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뭐 오후 6시 이후 3인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 2명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그리고 접종 완료자 방역 완화도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의 집회 행사 금지,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참석,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4단계로 올라갔군요. 지금. 요 코로나 관련 내용은 또 준비돼 있습니다. 뭐 뒷부분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주영 교수님, 네. 논문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대학계가 자정해야 될 문제 그런 수면의 내관이 터졌다. 사실은 그런 사회적 문제로도 하나 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인사청문회 이렇게 뭐 장관에 이번에 지명이 되신 분들 내정자들 보면 항상 논문권이 종종 문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뭐 논문의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예. 각인이나 색주가 미흡하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씨의 논문 논란은 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입에 진짜 이낙연 후보의 말처럼 입에 올리기 조금 민망한 수준의 그 논문이 학위 논문으로도 평가가 됐다라는 지금 그리고 여러 학술지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예. 학계에서도 이거는 좀 반성 아니면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석 교수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나 반응이 너무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국민들이 볼 때에는 지금 당장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범야권에서 다른 대항마들이 나왔을 때 이 예. 윤석열 전 총장과 가족 문제에 대한 이 도덕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게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을 사실 수사했을 때도 이게 가족 수사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의 이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이거는 향후에 아주 많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거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걸 다루는 태도의 문제,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하여튼 뭐 기사에 보면 맹포,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논문과 관련해서 지금.